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roll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I will build my love a tower near yon pure crystal fountain, and on it I will pile all the flowers of the mountain.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단 필로트 팟캐스트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일기 단장을 했었던 학생입니다. 그 진주 출신의 진주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면서 소개 한 번씩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단장을 하고 있는 이단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기 필로트 쪼꼬우유 정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쪼꼬. 진짜 쪼꼬우유. 네. 일단 첫 녹음은 세 명이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인 거죠? 단장 이단장님. 네, 쪼꼬우유. 말씀.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길죠?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대자유라고 하는데요. 필로트가 하는 대자유가 벌써 이제 10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자유를 갔다 왔던 사람들이 한 6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소중한 인연과 추억들을 많이 쌓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끝이 아니라 같이 이런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그런 추억들을 다시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1기 때부터 지금 지난 9기 때까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거리, 그다음에 일상생활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팟캐스트가.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게스트로도 나오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같이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모인 거죠. 네. 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준비하고 계세요. 언젠가 섭외 연락 갑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동차 유럽 대장정 이게 뭔가 좀 처음 듣는 분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퀴즈. 1기 단장이었던 1기 단장 진주남께서 진주남께서 맨 처음 만들 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깁니다. 긴데 2009년에 대학생들 4명이서 이제 처음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존의 대학생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패키지로 이렇게 많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여행사에서 시키는 대로 갔다가 여행사에서 찍어주는 장소에 가서 사진 찍고 잡아주는 호텔에 가서 묵고, 이런 류의 여행에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그런 류의 여행을 하는 게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학생들이 좀 객체가 되어가지고 이 여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준비하는 이런 여행을 준비해보자, 이게 이제 처음 그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자동차 유럽 대장정이었는데, 이제 뭐 보통 기차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행을 하면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2사람 3사람 늘어날수록 이제 값은 기차비도 2배, 호텔비도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반면에 이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많은 장점이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하나 빌리게 되면 2명이 가면 기름값도 반이고 차값도 반이고, 3명이 가면 기름값도 3분의 1, 차값도 3분의 1,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저렴한 여행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행은 그 코스를 정해놓고 그 한 2박 3일 정도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그 자동차로 자유롭게 인근을 여행할 수 있는 2박 3일 동안. 그래서 대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어디를 여행하고 어느 곳을 보고, 뭐 자기의 전공이 건축이다 이렇게 하면 건축에 관한 어떤 걸 보고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밥도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 캠핑장에서
유럽은 캠핑장이 우리나라 찜질방만큼 많으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잘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캠핑장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식비도 아끼고 숙박비도 아끼고 여행 이동 경비도 아끼는 이런 여행을 준비했었었죠. 이게 지금 보면 10기죠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매 방학마다 2009년 여름부터 이제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9기까지 갔다 왔고 이제 10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단순하게 그러니까 대자유 얘기뿐만 아니라 여행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파리에 있었는데 있다 보면 여행 오는 대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 적지 않게 봐요. 많이 가죠.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근데 거의 가는 곳들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들도 비슷하고 똑같은 사이트에서 보고 똑같은 책을 여행사가 비슷하니까요. 파리에서 만난 사람 로마에서 또 만나. 사진 얼굴만 다르고 다 똑같은 장소. 실제로 몇 번 사진도 만난 적이 있어. 얼굴만 바뀌어. 같은 각도. 같은 각도. 하는 행동도 똑같아. 피사 가면 하는 거 똑같고. 유일하게 점프샷 찍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밖에 없고 우리나라 학생들. 그렇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획일화된. 그래서 좀 여행에 대한 그러니까 인증샷만 찍고 그거 뭐 페북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나 여기 갔다 왔다. 에펠탑 한번 찍고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것들 인생의 뭐 참 의미 이런 교과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참 의미 여러 가지 여행이란 거는 진짜 보는 것만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하고 느끼고 깨닫고 함께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눈 떴을 때부터 사실은 뭐 잠자기 전까지 하긴 잠자는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잠자는 것도. 그럼요. 여행 준비 때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혼숙은 안 됩니다. 합숙은 됩니다. 노리는 놈들 봤어.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여행이 사실 그걸 여행으로 생각하느냐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느끼느냐 깨닫느냐 참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필로트를 하고 있고 대자유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뭐 우리 대자유 필로트 잘났다 이런 얘기 물론 잘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보다도 잘났. 잘났어요. 눈부시네요. 눈부시 발전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보다도 이 대자유를 안 가는 또 어떤 뭐 일반인 분들도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여행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행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면서 그런 정보들 이런 걸 같이 좀 나누고 하면 여행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피드백을 해주시면 우리 여행도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네. 훨씬 질적이어지겠네요. 차차 준비하면 2회 3회 계속 쭉쭉 이어 나가면서 도시별로 뭐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럼요. 더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것으로 벌써 끝나나요? 벌써 저 인사밖에 안 했는데. 여행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처음 준비했을 때 얘기를 좀. 처음 준비했을 때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것저것 진짜 이 시간 나 혼자 떠들지도 몰라요. 오케이. 청취자들 다 꺼버릴지 몰라. 필로트 얘기. 갔다 온 국이 갔다 온 민선이 얘기나 일기 맨 처음 준비할 때 제가 제일 핫하죠 지금. 최근에 갔다 왔으니까. 아까 뭐 커피 우유라 했나? 쪼꼬. 쪼꼬 설명. 죄송한데 쪼꼬라고 하지 말고 초코라고 하세요. 쪼꼬가 뭡니까? 쪼꼬가. 이건 비타민 연이가 지어준 저의 애칭입니다. 피곤하다. 제가 쪼꼬우유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정말 많이 탔어요. 근데 진짜 저 동부항공 그 항공사 분이 일례로 제 옆에 저희 주 운전자와 제가 앉았는데 한국인 승무원이었어요. 진짜 한국인 승무원이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오빠한테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저한테 중국말로 얘기했어.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많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쪼꼬우유보다 제가 더 까말 수도 있어요. 참고로 비타민 연이라는 친구는 A코스, B코스 2달 여행했던 친구인데 2달 여행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네, 저랑 배틀 뜨기로 했죠. 누가 더 많이 탔는지. A 코스만 갔다 온 민선이랑 AP 코스 다 갔다 온 비타민 형과 비교를 했습니다. 뭐 그냥 뭐 팔 걷자마자 바로 끝났어요. 뭐 그냥. 아 본인이 더 탔죠. 당연하죠 그거. 제가 나도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들어가려고 이렇게 안 쓱 돼요. 했다가 지금 많이 이거 하얘진 거예요 지금. 아, 원래 엄청. 까만 사람이 더 탄대요. 아, 이 그 몸에 그게 없대요. 아니,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렇게 까맣진 않아요. 아 지금 그렇게 까매요. 진짜 그렇게 까매요. 오해하시겠 흑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비코스 때 흑인을 진짜 비하지 까맸던 남자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진짜 실한데 요번에 갔다 와서 만났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네. 이 친구가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한국에서. 네. 근데 지갑을 찾으러 경비실에 간 거야. 이 아저씨가 안 좋구나. 학생 거 아니라고. 아, 이거 한 외국인 거라고. 아 저는 그분 봐서 얼마나 예, 탔는지 예. 대충 알 것 같아요. 별명이 뭐 나이지리아 나이지. 아니면 누텔라 아시죠? 누텔라? 아 악마의 응. 악마의 초코잼. 아. 그 검은색 누텔라 형. 검은색. 검은색 아니오 봐. 밤색인가? 브라우니 색깔. 응. 이런 이런 쓸데없는 얘기 이제 계속 그만하고요. 그 저는 사실 제 국이 갔다 왔는데 이게 왜 저는 이게 필로트라 그래서 저는 이제 불문과라서 불어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소. 봉수 공주. 봉주우스. 그래서 근데 필로트가 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어로는 필롯이 비행기 기장을 얘기하는 건데 조종사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왜 이름을 필로트라고 지으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조종사요. 조종사요? 뭘 조종하는 거죠? 제가 지은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지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새로운 여행 문화 그리고 여행 철학, 여행 방식 좀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여행 트렌드를 좀 선도해 가보자. 그래서 앞서가는 그 필로트가 조종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서가는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또 이제 주로 프랑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필로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는 파일럿이죠. 예, 같습니다. 파일럿보다 파일럿. 필로트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필로트가 더 있어 보이지 않나? 네, 원래 불어가 좀 있어 보여요. 원래 좀. 파일럿은 흔하잖아요. 맞아. 근데 필로트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또 도전하는 의미, 네, 진취적인 느낌 많이 진취적인 받았어요. 느낌 있죠. 그리고 이름도 대학생 자동차 유럽 여행이 아니라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여행을 라는 것도 있지만 대학생답게 뭔가 좀 도전하는 걸 좀 많이 담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대장정이죠. 장난이죠. 장정. 진짜 운전 힘들죠. 국기까지 갔다 오면서 최고 많이 운전한 코스 혹시 몇 코스예요? 며칠 만에 몇 킬로? 국기는 저희 차는 네. 7,800km 뛰었거든요. 32박. 32박에 7,800. 네, 7,800km. 많이 아, 뛴 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한 번에 2,000km를 뛰어본 적은 있어요.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저랑 같이 간 거인가? 그때 아니요. 그때가 3기 B코스 답사. 답사. 답사로 갔다가 덴마크에서부터 쭉 프랑스 저쪽 서쪽 바닷가 마을까지 노르망디까지 해서 2,000km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2,000km는 서울 부산 한국에서 두번 갔다 오면 2,000km를 돼요. 갈 수가 없죠. 네, 서울 부산 2번 왕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 다시 부산 갔다 다시 서울로 오면 그 정도 되겠구나. 진짜 할만해요. 그거 하루만에 다 하신 거예요? 그쵸. 그때 다른 분이 2시간 정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2시간. 그때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릴 때 그분이 해줬던 게 이제 또 나중에는 끝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끝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그때 운전 도와줬던 분이 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그때 비바람이 엄청나게 오는 데다가 야간 운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했죠. 우리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번지는데 필로트 얘기를 간단하게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 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죠. 네네. 그러니까 필로트가 저는 1기 때부터 10기 때까지 10기는 아직구나.
1기 때부터 9기 때까지 특히 하다 보니까 다 전 코스를 전 일정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3기 때부터는 단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필로트의 역사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같이 그걸 만들어 왔고 사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최근에는 많은 곳들이 저희를 필로트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행사들도 주목하고 있고 프랑스에 있는 뭐 푸조 자동차에서도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같이 하고 있고 프랑스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를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유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참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이게 단순하게 이 여행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이 여행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다. 이 가치란 거는 사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거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 잘 모르면서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게 뭐지? 하면서 잘 모르게 살아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9기까지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으면 이제 10기도 좀 있으면 겨울에 갈 건데 10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지금 한참 10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식기 설명하면서 그 필로트 이런 거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쭉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듣는 분들한테. 필로트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모르실 텐데 필로트는 일단 아까 일기 단장이 얘기했듯이 2009년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여행에 이런 것들 좀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지금 필로트는 기술을 거듭할수록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시도들 코스 일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기수가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잘 못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잘한 거 또 한계였던 것들 이런 것들 좀 평가를 하면서 다음 기수 때 좀 반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2기 때는 알프스를 정복해보자 이렇게도 했었고 알프스. 정복 당했어. 우리가 정복 당했어. 3기 때는 또 A 코스, B 코스로 나눠서 A 코스 때는 서유럽 중심으로 했었고 B 코스 때는 그 유럽 최북단 노르갑까지 노르갑. 찍고 우와. 오기도 했었고요. 4기 때는 사실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캠핑카예요. 오. 그래서 캠핑카. 4기 때는 처음으로 캠핑카를 해서 캠핑카 한 열 몇 대가 유럽을 쫙 지나가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5기 때도 A 코스, B 코스로 나눠서 A 코스는 서유럽 중심이었는데 이제 페리에서 그리스까지 좀 갔다 오기도 했었고 B 코스 때는 북유럽 중심이었는데 그때 크루즈 여행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크루즈요? 네, 크루즈. 그냥 배 안에 그냥 도시가 있어. 또 하실 건가요, 크루즈?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죠.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도 할 수 있으니까. 또 6기 때도 캠핑카로 했었고 그러면서 7기가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트가 지금 그동안의 독창적인 방식과 운영 그다음에 다양한 시도로 좀 참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어요. 유럽 내에서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여행 전문가들 여행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필로트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보자 해가지고 7기 2012년 여름부터는 여행 컨셉을 가치 여행으로 기본 개념을 가치 여행으로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관도 만들고 맞아요. 기억나요? 정관도 만들고 맞아. 네, 정관에 보면 뭐 필로트는 이런 가치 여행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자 해가지고 필로트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거나 후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언론을 만들거나 후원하고 실제로 언론을 만들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관이 보면 운영진을 비롯해 모든 그 필로트 일하는 사람들은 일절 보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관에 못을 박아놔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관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름만 가치 여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해보자 해서 같이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좀 시작을 했습니다. 7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일반 여행이나 관광객들은 가지 못하는 곳들,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하고의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상원의회도 가보고요. 아 좋았어요 진짜. 그다음에 최고재판소 이런 데 못 들어가거든요. 관광객들. 맞습니다. 네, 최고재판소에 가서 직접 그 재판하는 것도 구경도 해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농장 같은 데 가서 뭐 거위랑 같이 뛰어 푸아그라 푸아그라 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푸아그라도 있었고, 예, 벌꿀 농장, 네. 염소 치즈 뭐 이런 데 다양한 곳들도 갔었죠. 산양 치즈. 예. 그다음에 뭐 프랑스 하면 빵이잖아요. 바게트 1등 한 빵집 뭐 이런 몽바르트 언덕 근처에 있는. 그리고 이번 국기 때 갔다 온 그 프랑스 제일의 그 제과 제빵 학교죠. 네 이엠베페 갔다 예, 왔어요. 호황에 거기, 있는 거. 예. 와, 역시 불문학과 출신이라 호황이죠. 루앙 아니죠. 그런 곳들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뭐 의무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기획하게 되면서 7기 때 사실 저도 처음 같이 여행으로 설정하고 준비하면서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게 잘 될까? 우리 대학생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런 걱정 많이 했는데 요번 국기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7기가 갔다 왔던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 뭐 명랑운동회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것도 그 친구들이 한번 체육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제안을 해서, 그래서 체육대는 좀 너무 거창하니까 명랑운동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여행은 이제 무엇을 보이냐보다도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명언이죠 명언. 누구랑 함께하느냐. 그거를 그때 그 친구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도 뭐 서로 만나고 뭐 MT도 가고 서로를 잊지 못해하는 오글거리는 멘트들도 많이 합니다. 한여름밤의 추억, 한여름밤에 뭐 롤링페이퍼 가관입니다. 그냥 지금은 못 봐요. 예. 못 봐. 그 7기 친구들이 떠날 때 공항에서 저한테 다이어리 한 권을 줬는데 롤링페이퍼였어요. 근데 그거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걸 읽으면서 왔는데 그때 진짜 우셨나요? 울었죠. 그렇습니다. 남자도 아니네. 눈물 흘리셨답니다. 눈물 흘리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7기 때부터 이제 같이 여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8기 때는 그동안에 캠핑카로 하다가 우리가 캠핑카보다 좀 더 기동성 있고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그 푸조리스로 겨울에도 한번 해보자. 대신에 이제 숙박 문제가 걸려요. 여름에는 텐트에서 자면 되는데 캠핑장, 그 유럽은 캠핑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서 갔다 오신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캠핑장만의 그 낭만과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겨울에는 추워요. 텐트를 못 쳐요.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텐트 못 치도록. 예. 10월인가 11월 넘어가면 텐트를 못 치도록 되어 있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럼 겨울에는 그러면 호텔 이런 데서 자느냐, 유스 호텔 이런 데서 자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필로트는 한 번도 그런 데서 한 번도라고 하면 좀 그러네. 개별적으로 자는 친구들은 있으니까. 예전에 뭐 6기 때 런던에서는 유스 호텔에서 잤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에 맞게끔 운영을 했던 게 있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숙소는 취사가 가능한 곳, 밥을 해 먹을 수가 있는 곳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하면서 가장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쵸? 중요하죠.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공감합니다. 유럽 음식, 나 유럽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유럽에서 직접 레스토랑에서 사 먹으면 어떤가요? 소금물이죠 그냥. 염전을 그냥 입에 넣는 기분. 우리나라에서 파는 유럽 음식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판매되는 짜장면이 중국에 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고 비싸요. 진짜. 유럽 레스토랑에서 저렴한 거 뭐 하나 먹더라도 10유로, 15유로 좀 먹을 만한 거 한다 사 먹는다 하면 20유로, 30유로. 야, 이걸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뭐 아침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점심 저녁 그렇게 먹으면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요. 그 유럽의 웬만한 그 마을 외곽에는 다 마트들이 있어요.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곳에 있죠. 근데 우리는 자동차가 있잖아. 가가지고 식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식재료를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일단은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인권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식재료들이 저렴해요. 그렇죠? 네, 진짜 쌌어요. 마트에서 사는 거랑 파리 시내 한복판 슈퍼마켓에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확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무조건 마트 가요. 무조건 마트 가야 됩니다. 술도 싸고요. 아주 싸고 술. 엄청 싸. 맥주를 물 대신 마시죠.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와서 우리 입맛에 맞는 수제비도 해먹고 파전도 부쳐 먹고. 밀가루가 진짜 찰져요. 찰져. 밀가루가 우리나라 밀가루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이렇게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밀가루가 원래는 참 좋은데 수입하죠. 그렇죠. 그 6.25 이후에 미국에서 거의 무상으로 원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밀농사가 다 망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미국에서 수입 90% 이상이 99% 99% 이상이 수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비행기로 온 게 아니라 배로 오잖아요. 배로 오다 보니까 이 태평양 적도 여길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부패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막 방사능부 비슷한 걸 쓰고 그런 거 막 온몸에 탁 쓰고 농약 원래도 농약이 많이 치지만 거기다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우리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상할까봐.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뭐 라면, 뭐 밀가루 음식 먹으면 당연히 라면 먹고 싶다. 속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토피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유럽은 기본 농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밀림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은 예전에 먹는 거 갖다가 장난치면 사형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도 사형시킨 나라가 존재하죠. 그래서 먹을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가지고 외곽에 있는 마트를 가서 이런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 먹으면 식비를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기도 싸요. 고기도 싸죠. 고기는 진짜 고기 뭐 밥 대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술이 싸니까 끝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맥도날드에서 세트 한두 번 사 먹다가 깨닫죠. 이 돈이면 고기와 맥주를 어마어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죠. 근데 사실 호텔이나 유스 호스텔 이런 데는 취사가 금지예요. 맞아요. 예. 유스 호스텔 중에서도 일부 가능한 데가 있긴 하지만 공동 취사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먹어야 되는데 하기가 좀 애매한. 저 그래서 옛날에 뜨거운 물 틀어놓고 거의 담갔다가 먹은 적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로트는 이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그 다음 또 먹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그래서 먹을 것과 관련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저렴한 체인 호텔 같은 데를 구하면 사실 더 비용도 저렴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운영진 입장에서는 섭외하기도 예약하기도 더 편해요. 그런 데는 밥을 못 먹죠. 근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숙소는 취사가 가능한 곳. 여름에는 캠핑장, 겨울에는 펜션, 아파트, 모빌홈 이런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냥 뭐 계속 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8기 때 그렇게 펜션, 모빌홈, 푸조리스 조합으로 시도를 했다가 잘 됐어요. 잘 됐고 이번 9기 A 코스, B 코스 각각 했는데 그쵸 캠핑을 했죠. 텐트에서. 맥주가 미지근한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늘에 놔둬야 돼. 내가 작년 7기 때인가요? 한 형님 부부가 오셨었는데 그분이 일깨워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저도 몰랐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맥주와 유럽 맥주의 차이. 뭘까요? 국산. 우리나라 맥주는 차갑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미지근한 맥주 먹을 거. 유럽에서도 딱히 먹기 싫었던 게 아니라서. 근데 유럽 맥주는 이게 진짜 전문용어로 씨앗이가 안 돼 있어도. 나는 모르는 말인데. 전문용어라. 네. 전문용어라. 씨앗이 안 돼 있어도 차갑게 안 돼 있어도 먹을만 합니다.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곁길로 새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질적인 여행 하나를 보더라도 질적인 여행.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유럽의 그 이름 없는 가로수, 가로등 하나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정책이 있다. 유명한 거 여러 가지를 보는 것보다 한 가지를 보더라도 질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왜 여기가 유명한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거리에 뭐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이게 어떤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에서도 양보단 질, 그리고 강약 조절,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은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와서 뽕을 뽑아야 된다. 내가 언제 또 유럽 오겠냐. 그러다 뽕이 빠지죠. 그렇죠. 나가 떨어집니다. 아침 진짜 눈 뜨자마자 새벽같이 준비해가지고 나가요. 밤 12시 막 이때 돼서 돌아오고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보고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뭘 보고 오긴 했는데 특별히 느끼고 온 학생들을 많이 못 봤어요. 참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 무엇을 보느냐보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행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 관광 하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유명하다는 거 보고 먹고 낙서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타고 이런 게 보통 여행이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유럽 사람들은 여행은 힐링이에요. 쉬러 가는 거죠. 그렇죠. 휴식. 여행은 삶의 일부예요. 우리는 여행이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좀 놀러 가자. 없는 시간을 지어 짜내서 그쵸. 만들어 가야지. 계획도 짜고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기차 시간 몇 시 몇 분 막. 오케이, 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일부인 게 1년에도 여행을 4월달 부활절 기간에는 일주일씩 여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달 바캉스 시즌에는 한 달씩 여행을 해요. 또 겨울에도 뭐 스키 방학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여행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여행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하고의 단절인 거죠. 여행 기간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뭐 하면 굉장히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쉬고 있는 게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는 거죠. 재충전의 시간. 그동안에 가족들하고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을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었는데 이것들 좀 숨을 고르고 좀 힐링을 하고, 이런 시간으로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뽕을 뽑아야죠. 하나 더 보고 뭘 하나 봐고 나 여기 갔다 왔음. SNS 올려줘 또. 그치. 페이북에 실시간으로 다. 와이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야. 실시간 유럽에서 페이북으로 거기서 자기 페이북에 댓글 하나 다. 사실 작년에 7기 왔었던 그 여행을 많이 했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행은 일상하고의 단절이다. 되게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쁜데 그냥 덮고 온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여행을 통해서 삶이 더,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좀 그런 여행을 좀 해보자. 이게 가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행이에요. 진짜 힐링을 캠핑장에서 했어요. 저는. 캠핑장. 네, 관광 명소 안 봤어요. 베네치아. 내가 가장 그 좋은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 첫 번째는 캠핑장에서 애들 다 나갔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먼저 치고 들어오면 안 돼. 나도 그랬거든. 첫 번째가 솔직해지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정말 그 여행할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웃음소리가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술 먹을 때군요. 애들의 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을 때가 소리가 안 들릴 때. 맞아. 애들이 다 나가고 조용할 때 이때가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면 캠핑장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도 여행인 거예요. 이걸 느끼면 그쵸. 여행할 줄 아는 거죠. 열심히 에펠탑 보고 로마 가서 콜로세움 보고 또 어디 가서 뭘 보나? 런던에서 뭐 빅벤, 런던아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도 봐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러 다녀서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밥을 같이 해먹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잔 같이 하고 옥신각신 다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10기를 이제 그 갈까 10기. 말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에게도 좀 도움되는 얘기 10기, 예, 예, 10기.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10기는 현재 이제 A, B, C 코스가 있는데요. A 코스는 유럽 일명 황금 코스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4개국을 도는데 아따 런던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리, 인터라켄, 로마 중간에 이제 다른 인근 도시들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14박 15일 12월 27일부터 해서 1월 10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B 코스는 겨울 환상 코스. 사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유럽의 매력은 다릅니다. 여름이 좋나요? 겨울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비교가 안 많이 해요. 되지. 네. 가서 보세요 그냥 가서.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을엔 단풍놀이 가야 되고 겨울에 눈 온 겨울바다만의 그 느낌도 있고 여름에는 어떻죠? 뭐 해변이든 산이든 계곡이든 봄도 봄만의 그 느낌이 있듯이 유럽도 다릅니다. 유럽의 겨울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 천국 커플 지역인가요? 유럽 사람들이 한테 크리스마스는 참 중요하게 보여요. 이게 처음에는 왜 크리스마스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겨울, 추운 겨울을 마음 따뜻하게 보내고자 크리스마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겨울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는 B코스 코스는 로마로 시작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영국, 프랑스, 유럽의 웬만한 데를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이런 데는 사실 여름보다 겨울에 가야 되거든요. 아 진짜 여름에 여름도 좋지만 여름에도 해변 가면 좋은데. 여름에 해변은 좋죠.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뭐. 겨울 로마, 한국이 더 더워. 피렌체, 베니스 이런데 독일의 인스부르크, 짤츠부르크, 할슈타트, 빈, 또 체코의 프라하, 그다음에 독일의 로텐부르크, 뮌헨, 휘센, 스위스 루체른, 인터라켄, 그다음에 프랑스의 꽃보다 할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참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꼴마우 스트라스부르크 이런 데 좋아요. 그다음에 벨기에 흐디 브리헤. 사실 흐디는 책마을 동화 속 마을 같은 곳이고 사실 수도인 브뤼셀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유럽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는 브뤼셀이 아니라 부르게라고도 하고 부르헤라고도 하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뭐 그런 곳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영국의 런던, 옥스포드, 캠브리지, 캔터베리 뭐 그게 지금 다 B 코스죠. B코스. B코스가 아주 많이 다니네. 알짜배기네 알짜배기. 그러니까 웬만한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을 처음 가본다 하는 사람들은 이 B코스를 갔다 오면 유럽의 웬만한 데는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외우지 못할 거야. 어디가 어디더라? 파리, 베르사유, 오베르사즈까지 24박 25일 이렇게 갔다 오게 되고요. 지금 C코스는 원래 C코스에서 지금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캠핑카로 하려고 그래요. 캠핑카. A 코스, B 코스는 푸조 리스랑 펜션 모빌홈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C 코스는 캠핑카로 이동을 하고 캠핑카 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캠핑카가 종종 눈에 띄는데 사실 유럽은 벌써 일반화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 또 유럽에서도 캠핑카 하면 되게 럭셔리한 수단이에요. 아직까지도.
보통은 유럽에서도 중상층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를 좀 풍요롭게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 캠핑카 한 대를 사서 이렇게 노후 부부가 유럽에 캠핑카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노후 부부입니다. 아 캐러반도 그냥 그런 건가 같은 그쵸, 종류인가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캠핑카 매니아 이런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예전에 4기 6기 때 보면 우리가 캠핑카를 열 몇 대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럽이 아닌 동양인들이 끌고 가는 거를 보면서 있어 유럽 보인다, 있어 사람들이 보인다. 계속 부러웠던 거죠. 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물론 또 A, B, C 이 코스를 A, B, B, C, A, B, C 이렇게 다 갈 수도 있습니다. ABC 괜찮다. ABC 날짜 겹칠 텐데.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맞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를 짰어요. 코스는 이렇고요. 일단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경유도시, 인근도시 뭐 이런데 거점 도시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써요. 그러니까 거점 도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숙박하는 곳.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 다음 장소로 뭐 인터라켄이다. 그럼 인터라켄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가는 도중에 경유도시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괜찮은 도시가 하나 있다.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을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걸 자유롭게 보고 돌아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도시는 이제 저희가 거점 도시에 있으면서 가고 싶은 곳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가자들이 다 다른데 이 참가자들이 가고 싶은 곳들을 갔다 오면 됩니다. 자동차로, 뭐 대중교통으로 그 도시에 맞게끔. 파리에 있을 때는 대중교통 이용한 게 좋죠. 서울 시내 한복판을 차로 다니는 거는 불편한 일이니까 대신에 외곽에 있는 뭐 베르사유나 오베르사즈나 아니면 뭐 이런데 외곽을 갈 때는 거점 도시에서 외곽 도시를 갈 때는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되고 참가비는 사실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대자유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가비에는 웬만한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복 항복권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리스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점 도시에서 숙박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본 코스 우리가 카페리를 타게 되면 카페리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사용, 그다음에 단체티, 기획 답사, 유지, 준비, 홍보, 여러 가지 자료 편집, 디자인, 가치여행 프로그램, 뭐 사무 이런 거 다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용돈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됐다 해서 유류비가 이제 거점 도시가 이렇게 이동하는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 인근 도시를 가고 싶으면 조원들끼리 n분의 1 해가지고 주변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조별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 7기, 8기, 9기 때까지는 그 기본 도시를 이동할 때에 기본 유류비 통행세 네, 다 주셨어요.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번 10기 때부터는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도 그렇죠. 달라져요. 그리고 올 때 어디를 들려서 오느냐, 코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톨게이트 비용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류비 통행세는 여기서 뺐고요. 이제 유류비 통행세는 기본 한 차량당 8명이 타니까 8명이 n분의 1 하면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닐 거예요. 네, 한국에서 지내는 돈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기름값은. 네, 기름값.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밥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마트 해먹고 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술값으로 많이 나가고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뭐 정말 비싼 기념품이나 이런 거만 안 사면 식재료 값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죠. 그렇죠. 여기서 준비해오고 호텔 준비해오고. 근데 보통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한 150 그 이상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300만 원 쓰네 봤는데. 나도 봤어요. 우리 학교 후배였는데. 그냥 나 정말 좋은 후배로 모시기로 했어요. 300만 원을 쓰. 그래서 자기 학위에 달려 있다. 네. 그것 때문에 한 학기를 다 바쳤다고 이러던데. 돈 준비한다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필로트 카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요. 운영진들한테 카페에다가 질문
남긴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으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좀 국내에서 설명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미 진행도 했고 몇몇 서울, 부산, 전북, 충청 이런 데서 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 설명회를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여행 어떻게 한다는 거구나. 필로트 대자유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그림이 좀 그때 설명회 왔을 때 그려졌나요? 설명회는 꼭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보같이 입금을 다 하고 나서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설명회 들으러 갔어요. 아니 이거 뺄 수도 없는데 가서 이게 근데 이제 확인차 간 건데 가기 전에 들으시면 분명히 여행 계획이나 뭐 구조 뭐 대학생 유럽 대장정 이런 게 확실히 머릿속에 잡히실 것 같아. 그래서 설명회는 미리 들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 뭐라고 시부로 되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듣고 싶다고 아니에요. 설명회 왔어요. 부산에서 할 때 그쵸? 네. 좀 그때 셌나요? 아니요. 그때 끝나고 나서 뭐 같이 저녁 먹다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단둘이서 새벽까지. 중간에 같이 있었던 친구는 먼저 가고 참다 갔구나. 사실 나도 피곤해가지고 빨리 일어나고 싶어. 얘기 안 끝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아니, 나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 끊겼고 막.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오늘 이 녹음이 끝나고 바로 종각에서 필로트 1기 갔다 온 사람들 이제 모임이 있어요.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조상님이죠. 필로트 1기. 아니, 좋은 조상들은 아니에요. 오랜만에 저희도 두세 달에 한 번 꼭 모이는 것 같아요. 일기 갔다 온 친구들도 좋은 인연이 계속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도 이제 지방을 설명회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게 되면 예전에는 보는 애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가면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7기도 봐야 되고 9기도 봐야 되고 9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싸워. 이런 걸 싸워서.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자유인데 자동차로 여행한다는 게 한국에서도 자차 렌트 말고는 한국은 리스라는 제도가 있긴 금융 리스 뭐 이런 건 네, 있죠. 예. 그런 거라서 근데 얼마 안 유럽에서 됐죠. 리스는 뭔지 궁금. 사실 유럽 리스와 렌트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우리가 이제 뭐 렌트해서 여행한 줄 알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스는 비유럽인이 유럽에 있는데 유럽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군이 유럽에 프랑스에 주둔하게 되면서 미국이 프랑스 정부에 요구한 거죠. 우리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했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유럽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면세 혜택으로 리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90년대 후반 들어서서 푸조에서 이거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푸조가 거기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동차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행하고 맞물리면서 비유럽인들한테 그걸 리스를 해주는 자동차 공장에서 막 출고된 새 차를 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이 다 들어져 있는 풀커버리지 보험이 들어있는 차를 이 사람들이 렌트가 아니라 이 차를 리스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사람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겨울에 네, 제 거였어요. 2호차. 2호차가 정민선 차였던 것처럼 뭐 사고가 나던 또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거고. 굳이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국제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은 그렇죠. 그 자동차 주인 계약자가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도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키로수 제한이 있기도 해요. 뭐 3일 렌트하면 뭐 300km, 뭐 400km 이렇게 제한이 있고 그걸 추가하면 뭐 키로당 뭐 0.3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쪼잔하게. 좀 쪼잔해. 그다음에 뭐 기스나거나 뭐 사고 나거나 하면 보험도 다 차등이잖아요.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리스는 그냥 기스가 나던 찌그러지던. 뭘 하던 신경을 놨습니다. 뭐 이거 이 차가 꼭 10,000km를 타던 20,000km를 타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실고 한 차량이다 보니까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좀 깨끗하고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푸조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대표적인 차인데 이 푸조랑 필로트랑 인연도 있어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푸조 리스를 2010년 뭐 이때까지 쭉 하다가 푸조 리스에서 저희랑 필로트랑 한번 미팅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본사를 갔어요. 저랑 몇몇 그 운영진들이 본사를 갔는데 부로 할 줄 아는 사람 데리고. 프로 잘하는 우리 운영진이랑 같이 프로그램 때 오빠가 직접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한국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래서 그 갔더니 이제 우리도 이제 준비했죠. 필로트 소개 자료랑 뭐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거 가지고 갔고 네, 가서 이제 소개를 했고 또 거기서도 부사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딱 그 PPT를 하더라고요. 푸조는 이런 곳이다. 그다음에 서로 이제 좋은 호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 파트너를 하는 걸로 이제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푸조 본사 내 그 VIP실이 있더라고. 겁나 좋더라고. 딥스. VIP실에 딱 갔더니 사장이 나왔어요. 사장이 식사 대접을 한 거죠. 근데 웬만한 그 유럽에서 이제 저도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많이 가봤었는데 심지어 뭐 상원 의회에 있는 레스토랑도 가봤고 거기서 뭐 그 달팽이 요리? 에스카로고 뭐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그 푸조 VIP실에서 먹은 음식은 정말 최고급이었어요. 맛도 진짜 맛있어. 역시 빅스. 공무원보단 그치? 사장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10년도부터는 푸조랑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리스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필요한 물량 뭐 얘기하면 푸조에서 그거 맞게끔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뭐 보험 처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운영진 프로 잘하는 운영진이랑 푸조 측이랑 다이렉트로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운영진이 현지에서 그냥 쭉 달려가가지고 처리하고 이렇게 좀 하는. 사실 또 단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동차 여행은 개인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만만 사람들 3명, 4명, 5명이서 또 할 수 있는데 사실 유럽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방전됐다, 자동차 펑크 났다, 자동차 퍼졌다 그러면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오죠. 20분 안에 달려오죠. 경쟁적으로 달려죠. 타고 났다 그러면 막 근데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안 와요. 경찰을 불러도요. 다친 사람 있느냐? 없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결하라 하고 가버려요. 보면요. 다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쌍방 간에 서류 작성만 하고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 합의를 잘 한 다음에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보내면 그걸로 끝. 그리고 차량 고속도로에서 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다. 아니면 차가 퍼졌다. 하면 보험회사 불러야 되잖아요. 안 온다니까. 그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레카차 따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비싸요 또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 처리하는. 그러니까 보험 처리는 다 되는데 나중에 그 과정이 내가 스스로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하고 힘들죠. 근데 멀리 타지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근데 우리는 단체고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고 적지 않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운영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차량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사고는 안 나야 됩니다. 사고는 안 나야죠. 그 혹시 저 아까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사고 난 적 있어요 혹시? 저요? 네. 저희는 간단한 접촉 사고. 접촉 사고. 우리 차랑 애들끼리. 저희 차끼리. 우리끼리. 가장 좋은 경우네요. 보험회사끼리 싸우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어. 근데 그림 잘 그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운전이 참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동차로 마트도 가고 그다음에 여행도 하고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사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이 기본인데 유럽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하는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세상이 위험합니다. 이 세상. 사실 우리나라의 운전보다 편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잘못된 운전 문화 그 사람이 더 무섭죠, 사실. 응.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껴주지도 사람이에요. 않고 뭔가 좀 차선 하나 바꾸려 그러면 살벌하죠 뒤에서. 근데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깜빡이를 켜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선이 두 개였다가 하나로 모아질 때도 저 그때 감동받았어요, 진짜. 한 대 가고 한 대. 누구 아무도 없는데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알아서 한 대 한 대 갑니다. 교통 문화가 좀 많이 선진화돼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율이 통계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는 좀 부끄럽지만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깝죠.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꼴찌 겁니다. 운전하는 건 그렇게 운전자 습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고 스틱이냐 아니냐 요 오토와 스틱에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예. 처음에 그쵸. 새 차라서 그쵸. 클러치가 매우 신선해요. 그냥 신선해. 아주 그냥 팍팍 시동이 꺼지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운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자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적응이에요. 적응. 그러니까 보면 운전하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편한데 낯선 환경, 표지판도 못 알아본다. 표지판을 못 알아. 짤라짤라 돼 있고 신호등도 응.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위치가 달라. 것들만 몇 가지만 적응하면 운전하기 괜찮습니다. 근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금방 적응하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사기 때부터인가요? 사기 때부터는 운전자 교육을 일반 참가자보다 2, 3일 정도 먼저 와서 운전자 교육을 합니다. 운전자 교육 받았었죠. 네, 운전자 교육 받았어요. 잠깐. 운전자 교육 때 주로 하는 거는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왜 이 마음가짐 얘기를 계속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해요, 정말. 명상. 일기 단장도 여기 있는데 일기 단장 그때 운전했었죠. 예, 저 제 차였죠. 그때 면허증 면허 따고 제가 나을 말인가. 운전해본 거라고 면허증 가지러 트럭 한 대 빌려가지고 그 면허 시험장까지 가서 면허증 찾아온 그 한 2시간 정도 운전해보고 여기 와서 처음 운전했죠. 그렇죠. 그때 일기 때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차가 퍼졌던 차가 조가 있었죠. 예. 그 친구가 운전 경력이 7년이 아니다. 거기 그때 일기 때 운전자들 중에서 가장 운전 경력이 화려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운전. 할 줄 몰라. 나는 첫날에 시동만 40번 꺼먹었어. 여기서 제가 이 대자유 말고도 유럽에서 이제 다른 연수나 여행이나 이런 거 통해서 경험을 해보면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화려한 친구들보다 오히려 생짜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모든 걸 배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네. 나는. 그때도 본부차에서 클러치 사용 어떻게 해라, 스틱 사용 어떻게 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서 1시간 넘게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갔죠. 알프스를 넘어가는 길이었죠. 근데 일기 단장처럼 이렇게 생초차들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면허 딴 지 한 보름 됐나? 근데 그때 그 땀을 운전 경력이 뻘뻘 제일 흘리면서. 오래됐던 운전병 출신의 뭐 운전 경력도 제일 오래됐고 했던 친구는 자기 운전 습관대로 한 거예요. 반클러치 사용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차가 퍼졌죠. 연기가 많이 났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발급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엄청 간단해요, 진짜. 예.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이 발급받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운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운전에서 가장 쉬운 기술이 뭔가요? 과속. 그쵸. 밟으면 나가는데, 그쵸? 근데 가끔 과속으로 확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운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속도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는 부드럽게. 그리고 내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전반의 상황을 보면서 다른 차량들까지 보면서 때로는 배려하면서 차량 흐름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되게끔 하는 운전이 정말 잘하는 운전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운전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쓰고 뭐 한 건 다 기술적인 거니 그건 다 간단한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도 스틱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다음에 유럽은 무조건 스틱이죠.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온 사람. 나는 그다음에 운전 경험 거의 장롱명허였던 여학생. 오히려 아무런 긁힘, 기스 하나 없이 운전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유럽에 와서 첫날은 한 40번 정도 캠핑장까지 1시간 정도 가는데 한 40번을 시동을 꺼요. 그 두 번째 날은 길을 가는데 제 뒤에 오던 차가 저를 제껴가면서 저한테 빠큐를 했어요. BMW 파란 색깔 오픈카 나 지금도 기억한다. 금발머리 여성이 저한테 빠큐. 네,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기 때는 운전자가 한 명밖에 없었죠. 자기 차는 자기가. 근데 지금은 주운전자, 부운전자, 또 뭐 보조 운전자, 예비 운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세상 운전자가 좋아졌네요. 많은 게 좋아요. 그쵸. 운전자. 저 혼자 운전할 뻔했는데 운전자 신청 안 한 사람 제가 운전자 만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 또 현재 운전자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현재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운전이 좀 약한 조가 있고 좀 괜찮은 조가 있으면 서로 같이 이동을 한다거나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파견 보냈어요. 파견. 네. 그리고 저한테 에스코트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에스코트 해드립니다.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운전과 관련한 것들은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행하는 동안에는 운전자를 좀 많이 챙기셔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좀 더럽고 치사해도 왕비로 모셔야 됩니다. 아니, 운전할 때가 운전하는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제가 첫 유럽 여행을 캠핑카 운전자로 유럽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자만이 느낄 수 있는 여행의 그 맛, 묘미. 분명히 있어요, 진짜. 제가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첫 일기 때. 첫 일기 때가 아니죠. 그 일기가 있기 전에 제가 유럽을 여행을 했을 때 캠핑카로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설레었거든요. 내가 유럽에서 운전을 그것도 캠핑카로 하다니. 근데 정말 뒤에서 다 자고 뭐하고 할 때 유럽의 풍경은 어디 가서 팍 보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길 위에서 펼쳐지는 풍경들 이것도 참 볼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자들끼리의 그게 있어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건데 그게 있어요. 동질감. 그렇죠. 거기서 느끼는 그 동지의 끈끈함 맞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여행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느끼는 게 참 있습니다. 운전하실 줄 알면 여성분이라도 운전자로 신청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 여기 있는 한 꼭지 한 꼭지 얘기다 보면 다 오늘의 방송 주제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 정도만 좀 네. 그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녹음이고 이래서 이제 필로트가 무엇인가, 자동차 유럽 대장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처음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저런 설명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보다 더 열어두고 이제 필로트라는 게 뭔가는 대충 다 아니까 이제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노하우 좀 이런 것들 좀 열어놓고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행, 여행을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좀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경험담도 많이 해주세요. 답을 얘기해. 질문만 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나는 단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진 입장, 단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네. 오늘 녹음했는데 뭐. 첫 녹음이라서 처음에 되게 긴장도 되고 했는데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갔다 온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뭐 괜찮냐, 예쁘냐 이런 주변의 지인들 말 많이 들었는데 예쁘죠.
진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한번 정말 딱 맘먹고 어차피 제가 생각한 유럽 여행은 버킷리스트. 어차피 죽기 전에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필로트와 함께 하면 더욱더 가치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첫 녹음인데 녹음실은 지금 아주 좋아요. 돈 주고 빌린 지금 엄청 좋은 데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이제 저는 우리 단장님이 대본 써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오늘 왔는데 자유롭게 하라고 해가지고 팟캐스트 이름도 안 정해놓고 지금 네, 언젠간 이름이 정해질 날이 올 겁니다. 그 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예, 차차 네,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일기 지금 모임을 지금 곧 합니다. 지금 빨리 그 종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차 더 많은 얘기들 같이 풀어보고 나눠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들 네,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저 얘기하면 되나요? 네, 하세요. 저는 대본 써, 예, 말씀하세요. 대본을 준비해 오면 팟빵 스튜디오 이용 규칙 뭐 이런 식으로 국어책을 읽을 거예요. 저는 전혀 안 읽을 자신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대본이랑 몇 가지 키워드 좋아요. 준비해가지고 먼저 보내도록 할게요. 예. 네. 저는 오늘 첫 녹음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잘 구성지게 잘 얘기하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게 좀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딱딱하지 않게. 그래서 대본이나 이런 것도 준비 일부러 안 했던 건데 다음에 술을 먹고 하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술자리에서 나오는 얘기 여기서 하려고 그쵸. 예. 편안하게 몰래 가져와야겠다. 근데 몇 가지 좀 구성지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했고요. 사실 필로트가 준비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긴 또 준비했어. 자기 준비했어. 지금 방금. 너 얘기하는 동안에 무슨 얘기할까? 방금 얘기하는 동안에 무슨 얘기할까 준비했는데 다시 갈게요. 사실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여행 때 얘기를 좀 우리가 술자리에서 여행 때 이랬는데 이런 얘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도 좀 드리고 그때 그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제 넘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제목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SNS에 올려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무슨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준함과 함께하는 또 질문도 남겨주세요. 질문도 남겨주시면 그런 질문들도 취합했다가 다음 녹음 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네, 관광이 아닌 여행. 그래서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여행에 대한 참 의미 이런 것들 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 꼭 필로트를 통해서 여행하지 않더라도 또 필로트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필로트를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지인들, 친구들, 연인들, 가족들하고 여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필로트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고 그런 여행 문화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우리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준비했구나. 아니요. 뭐 준비했다고 다 뭐 평상시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너무 맨땅으로 왔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뭐 그런 겁니다. 네, 하여튼 반가웠고요. 다음번에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음번엔 규범이와 함께하죠. 원래 맞아. 오늘 규범 원래 고정 패널로 7기 갔다 오고 9기 피코스 본부 스텝으로 갔다 온. 그렇지만 9기 A 코스 멤버로 하기로 한 규범이와 함께하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가 원래는 오늘 준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럼 전화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전화 연결에 무슨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처음 사용하는데 할 줄도 모르는. 다음번에는 꼭 규범이랑 같이. 규범아 다음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